한국에서 생일은 그저 한 살 더 먹는 날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태어난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생일상에 담긴 여러 의미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난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매년 생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마음과 선물을 전해줘요. 생일은 그저 한 해가 지났음을 알려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랍니다. 생일을 맞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해요. 부모님은 아이의 생일을 보며 아이가 태어났던 그 순간의 감격을 떠올리고 친구나 가족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듯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생일은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게 해줘요.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일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다짐하거나 자신을 더 성장시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한답니다. 그래서 생일은 단순히 축하만 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을 다짐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기도 해요. 결국 생일은 한 사람의 존재를 축하하는 날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남기죠.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동시에 비춰주는 이 특별한 날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가장 인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밥상, 바로 생일상을 준비해요. 생일을 맞이하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기도 해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팬투가 2025년 9월에 생일을 맞는 연예인들을 위한 인기 투표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5일 얘기했어요. 투표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해요. 9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연예인 중에 BTS의 정국, RM이 포함되었어요. 본명이 김남준인 BTS의 RM은 1994년 9월생으로 메인 래퍼이며 리더로서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팀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정국, BTS의 정국은 1997년 9월생으로 팀 내 막내로서 감미로운 보컬과 댄스 실력으로 황금 막내라 불리며 솔로 활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돌이 대거 포함된 투표 후보들은 모두 9월에 태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인기 투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팬투 앱을 설치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연예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전 세계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팬투 관계자는 밝혔어요. 생일은 이러한 이벤트가 마련될 정도로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생일은 파티나 선물, 축하 메시지 등으로 나타나며 서로의 연결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팬들이라면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축하를 보내고 특별하게 즐긴답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주며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1999년 4월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3세의 생일을 맞아 한국에서 생일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한 당시 안동에서 차려진 생일상은 한국 전통 문화와 영국 왕실의 만남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을 방문한 여왕은 류성룡 유적지와 전통 가옥을 둘러본 뒤 마을의 전통 한옥에서 생일상을 받았어요. 생일상을 받은 여왕은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당시 생일상은 안동 김씨 종부 조옥화 여사가 직접 준비한 47가지 전통 음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아요. 도수가 높고 맑은 증류주인 안동 소주,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음식인 미역국,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요리인 잡채, 저언, 떡, 두툼한 조기와 민어를 통째로 구워 번영을 상징하는 생선구이, 계절 과일과 전통 과자로 구성된 후식 한과와 다과 등이었어요. 조선시대 왕실 상차림을 본떠 화려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며졌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영국 왕실의 만남으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안동소주 전통음식 박물관에 실제 사용한 은기 세트와 함께 재현된 생일상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 생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영국 왕실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한국의 생일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생일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여러 문화가 섞여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조상을 기념하던 차례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조선시대부터 조상 생일에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차리던 풍습이 점차 개인의 생일로 이어졌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아기를 낳은 산모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 미역국을 먹던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예전에는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았지만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케이크와 초, 선물 같은 것들이 생일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이수만큼 초를 꽂아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고 가족이 모여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뜻깊은 문화가 되었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생일상은 경로효친이라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고 환갑이나 칠순처럼 특별한 날에는 성대한 잔치를 열기도 해요. 생일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에는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역국은 생일상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생명의 탄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해요. 잡채, 저원, 떡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이 음식으로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툼한 생선을 구운 생선구이는 재물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져요. 생일 케이크는 서양 문화의 상징으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일상의 필수품이 되었네요. 과일, 샐러드, 파스타처럼 간편하면서도 세련된 메뉴들, 스테이크나 초밥 같은 특별한 음식이 등장하기도 해요. 생일상이 마련되면 생일 케이크에 나이수만큼 초를 꽂아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한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널리 불러지고 있어요. 노래가 끝나면 참여한 사람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생일자는 소원을 빈 다음 바람을 불어 촛불을 끄는 것으로 생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생일 케이크를 잘라 나눠 먹어요. 생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직접 쓴 손편지를 주며 진심을 전해요. 옛날에는 백설기나 약식 같은 전통떡이 생일상의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퓨전 스타일의 생일상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생일상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삶의 소중함과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죠. 그러면 생일상은 언제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생일상을 차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침이나 점심에 차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상을 기리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돌잔치나 백일상처럼 아기들의 생일도 오전부터 점심시간에 진행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가족이 모두 모이기 쉬운 저녁 시간에 생일상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식이나 홈파티로 즐기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은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한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일 당사자를 위한 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일상 차림의 대표 메뉴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3세의 생일을 맞아받았던 생일상처럼 미역국, 잡채, 소갈비찜, 생선구이, 저원, 나물,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답니다. 생일상에 올라오는 메뉴들에 대해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한 레시피를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상은 단순한 생일상이 아니에요. 생일상을 차리는 사람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 많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러한 메뉴를 알아보는 것도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정성 가득 담은 생일 미역국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한국에서는 생일 아침, 미역국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생일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특히 진하고 구수한 소고기 미역국은 모두가 좋아하는 생일상의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끓이는 생일 미역국, 황금 레시피를 함께 알아볼까요? 미역국 4인분 기준으로 마련된 재료는 마른 미역 2-30g, 소고기 양지머리나 국거리용으로 150g, 참기름 2큰술, 국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멸치액젓이나 참치액 1큰술, 소금 조금 그리고 물 2리터입니다. 가장 먼저 마른 미역을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불린 미역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꽉 짠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생각보다 미역이 많이 불어나니 양을 미리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닦아내고 국간장 1큰술과 다진 마늘 1작은술을 넣어서 10분 동안 재워두세요. 만약 고기가 조금 질기다면 칼집을 살짝 내거나 끓일 때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면 부드러워져요. 냄비에 참기름 2큰술을 두르고 밑간에 둔 소고기를 넣어서 중간 불보다 조금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불린 미역을 넣고 3-4분 더 볶으면 미역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맛이 더 깊어진답니다. 여기에 물 2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간보다 약하게 줄이고 20분 동안 은근하게 끓여서 깊은 맛을 내주세요. 국물에 멸치액젓이나 참치액 1큰술, 그리고 남은 국간장 1큰술을 넣어서 간을 맞춰요. 간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 간장은 조금씩 넣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1작은술을 넣고 한 번 더 끓인 다음 불을 꺼주세요. 그릇에 담고 깨소금이나 흰파를 조금 뿌려 마무리하면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소고기 대신 전복을 넣어 아주 특별한 미역국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전복은 내장을 떼어내고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세요. 참기름에 미역과 함께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전복은 오래 끓이면 질겨질 수 있으니 국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익히면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미역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기를 낳은 산모의 건강을 돕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머니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소고기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미역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소망을 담고 있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잔치 음식인 잡채의 레시피를 알아볼게요. 잡채는 생일이나 명절, 잔치처럼 특별한 날에 빠지면 섭섭한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에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쫄깃한 당면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즐기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한 번 더 감탄하게 되죠. 정성이 가득 담긴 잡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잡채의 4인분 기준 재료는 당면 200g, 소고기 150g, 표고버섯 4개, 목이버섯 10g, 시금치 1줌, 당근 반개, 양파 반개, 홍피망 반개, 식용유 2큰술, 참기름 1큰술과 소금 조금, 후추 조금입니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장은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등을 섞어서 만들어요. 가장 먼저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6-7분 정도 삶아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면이 눅눅해지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 삶은 당면은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주세요. 소고기는 가늘게 썰어서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참기름 반큰술로 밑간을 해두세요. 시금치는 살짝 데친 다음 물기를 꼭 짜서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물에 1시간 불려둔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은 썰어서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볶아주세요. 당근, 양파, 홍피망도 채를 썰어서 각각 따로 볶아두면 색깔이 더 예뻐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밑간에 둔 소고기를 볶아요. 고기가 다 익으면 접시에 따로 덜어두세요. 넓은 그릇에 삶은 당면과 볶아둔 채소, 그리고 볶은 고기를 모두 넣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부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당면이 굳기 전에 양념을 먼저 섞어주는 것이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과 깨소금을 솔솔 뿌려
가볍게 버무린 후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면 맛있는 잡채가 완성된답니다. 잡채는 원래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궁중 음식이었대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당면이 들어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잡채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생일상에 꼭 올린다고 하니 잡채를 만들면서 한 해의 복을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잡채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팬에 물을 살짝 넣고 볶으면 다시 간 만든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영양 만점인 소갈비찜의 레시피를 알아볼게요. 갈비찜은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에요. 생일이나 명절, 잔치상에 갈비찜을 올리면 풍성한 분위기가 살아나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소갈비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4인분 기준으로 말하면 소갈비 1kg, 간장 5큰술, 설탕 2큰술, 맛술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생강가루 조금, 후추 조금입니다. 채소로는 무 200g, 당근 1개, 양파 1개, 표고버섯 4개, 대파 1대, 그리고 참기름, 통깨, 물 500ml입니다. LA 갈비는 뼈와 뼈 사이에 칼집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고기 속까지 잘 스며들어 더 맛있어져요. 양념장은 간장 5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그리고 배즙 3큰술을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만들어둔 양념장을 갈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1시간 이상 재워두면 고기의 간이 쏙 배서 더 맛있답니다. 재운 갈비를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넣고 중간 불에서 구워주세요.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더 익히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갈비가 부드럽게 익었을 때 당근, 버섯 같은 채소들을 넣고 함께 볶아서 마무리하면 돼요. 갈비찜에 사용되는 넉넉한 소고기는 가족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갈비찜을 먹으며 축복의 분위기를 나누는 거죠. 밥도둑인 굴비구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냉동 굴비부터 특별한 보리굴비까지 다양한 굴비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굴비구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굴비 3마리, 소금, 후추, 밀가루, 참기름을 준비하면 끝이에요. 보통의 냉동 굴비는 냉장실에서 3시간 이상 천천히 해동하거나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해동해요. 급할 때는 지퍼백에 넣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어도 괜찮아요. 해동된 굴비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비린내를 없애주세요. 가위로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고 비늘이 남아있다면 칼로 살살 긁어내면 된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단하게 간을 맞춰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간보다 약한 불로 예열해주세요. 굴비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 구우면 겉이 더 바삭해져요. 한쪽 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서 골고루 익혀주세요. 총 15분 정도 걸려요. 접시에 구운 굴비를 담고 레몬 슬라이스나 통깨를 뿌려 예쁘게 장식해주세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청양고추를 곁들여 맛의 균형을 잡아도 좋아요. 굴비는 예로부터 풍요와 건강을 상징해서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자주 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지역마다 맛을 내는 방법도 달라서 전라도에서는 고추장 양념을, 경상도에서는 간장으로 맛을 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긴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일이 있어요. 이날을 뜻깊게 보내고 더욱 풍요롭고 보람된 내일을 계획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답니다. 엇나간 이야기지만 생일빵은 친구들 사이에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생일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생일 케이크로 얼굴에 바르는 장난을 하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되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분위기 만점의 생일을 즐기시기 바래요. 토픽. 생일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백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 출소잔치,
모두 아시죠? 출소와 잔치는 어울리지 않아요. 생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출소잔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